네, 문재인 대통령 막판 불거진 배우자 리스크에도 조국 후보자를 결국 품었습니다. 여야는 본격 조국 정국 2라운드에 들어갔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영준 교수님.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 토요일 출연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국 장고 끝에 그렇습니다. 임명 재가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굉장히 고뇌에 찬 예. 결단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임명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많은 부분 속에서 아마 숙고를 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우리 속담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악수가 될지 아니면 예. 정말 사법개혁의 동력을 확보할지는 예. 저는 아마 한 달 내에 어느 정도 민심이 좀 예.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김병준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13일 만에 낙마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장관 임명됐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뭐 야당이 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분명히 뭐 제출할 가능성도 크고요. 더 나가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조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 만약에 검찰이 조 장관 그 본인에 대한 수사로 이것이 만약에 좁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임명제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네.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마지막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여러 그 네. 단체 성명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마지막에 임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기운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인사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직 후보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데 가장 큰 원칙은 예.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를 아마 최종적으로 봤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지난 청문회 때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물론 뭐 조국 후보자가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지만 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자체가 일종의 그 이 야당 그리고 또 뭐 일부 언론들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또 어떤 차원에서는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그러한 요소가 강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그렇지 예.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획이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뭐 본인이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그러니까 지명할 때 검찰 개혁의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이런 상당히 그 한간의 의혹 때문에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예. 아마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러니까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특히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주 전격적인 수사를 하고 그 청문 과정에서 이 지금 또 이 부인의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상당히 기득권에 대한 개혁에 대한 반발 내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 행위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지층의 그러니까 입안이 우려된다는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이 청와대 청원 자체가 지금 4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친문 지지층뿐만 아니라 범여권 지지층들이 상당히 하나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뚜렷한 혐의 없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그러니까 철회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은 집토끼부터 좀 잡고 가자는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지금 대통령의 판단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 생각대로 잘 이렇게 선순환으로 나타날지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분된 여론이 각자 집결하는 양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말 내내 지금 여론의 흐름을 파악을 했을 텐데요. 네네. 격차는 줄었는데 반대 여론이 여전히 강한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의 동력을 잃는 부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그 주도하는 그 법무부 장관이 이 강력한 도덕성과 더불어서 누가 보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예.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들어와서 6명의 공직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예. 청문회가 일어난 데에 지명까지 철회됐었는데 그때 그럼 다 범법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낙마시키고 철회한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도덕성의 기준이라는 것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는 안경환 초대 법무부 장관도 사퇴해서는 안 되고 예. 조대엽 노동부 장관도 사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그 획일적이고 형식적 논리에 의해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것을 밀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저는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여하튼 추석 민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흐름은 저는 별로 민심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예. 여론조사 단순한 뭐 500명 정도를 가지고 나오는 여론조사 예. 그런 자료가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바뀌지 않았다. 그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늘 결정이 이 중도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오늘 오후에 수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그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아마 국민들 앞에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그 논리를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한 4가지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사실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을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이라든지 이 정의라는 가치하고 상당히 지금 동떨어진 의혹들이 많았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과연 지금 그 검찰에 영이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영이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조국 후보자 배우자가 지금 이 기소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조국 후보자 가족이 이 지금 투자했던 펀드의 운용사 대표가 하고 또 지금 또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 2명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혐의 자체가 하나가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무래도 지금 그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이 75억이고 실제 투자한 금액은 10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 사이에서의 지금 일종의 이민 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불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제대로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지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지금 사실은 법력권으로 분류되던 민주평화당과 민주평화당에서 이탈하는 세력들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사법개혁안이 올라가 있지만 이것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갔을 때는 가반 의석이 있어야만 통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이 대통령의 약간은 이 지금 그 민심과 위반된 결정에 대해서 과연 법력권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지를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지 또 미국과의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여파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국론을 지금 단 하나로 모아야 될 시점인데 이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오히려 국론이 심화되고 대립과 갈등이 커지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지고 나갈 것인가가 저는 사실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갈등 문제고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이 조국 블랙홀에 다 들어가 버려서 지금 한 달 내내 이 얘기만 지금 온 나라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국당 반발은 거센 상황에서 지금 장관 해임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서는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범여권의 입장, 범여권이 좀 나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입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표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특히 이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128석, 그 정의당이 이제 6석이니까 이제 134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친여 성향의 이제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과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100% 이 부분에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지역구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해임 결의안을
법안을 어떤 또 상식을 통해서 뭐 3일 이내에 본회의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 절차가 굉장히 이거를 무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네. 뭐 여론은 굉장히 나쁘게 흐를 수밖에 없죠. 다만 한국 정치 5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오기를 부리고 민심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리고 무엇인가 비선 조직에 의해서 좀 움직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특정 인물에 집착하고 그리고 집권당이 용비어천가를 불렀을 때 예의 없이 무너졌다. 이거는 뭐 그동안 모든 역대 정부에서 투영되는 것인데 지금 조국 사태의 본질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물어봤습니다. 지소미아 폐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청와대가? 국민들의 많은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소미아 폐기할 때는 국민의 민심을 듣고 이런 조국 장관 임명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적이 있나요? 네. 반대가 계속 높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지금 분명한 것은 오늘의 결정은 윤석열 총장 대신에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을 이뤄내서 또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사법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로 넘어가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져야 되지 무슨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기자간담회에서 그래서 자기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예. 그러면 당연히 국회와 원만한 협력 관계가 돼야지 사법개혁이 되는 것이지 조국 후보 장관을 임명했다고 사법개혁이 된다. 그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예.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식구를 돌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꼭 하고 싶냐 했더니 이 얘기를 하면서 공직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이 남아 있어서 내가 지금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막 뜨겁게 아마 계속적으로 쏟아질 때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면서도 자진 사퇴를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는 제가 짊어진 짐을 제 마음대로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였는데 아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러니까 자진 사퇴가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 개혁이라는 큰 역사적 소명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퇴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부분은 뭐 오늘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식의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이 과연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올바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냐가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의문시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나의 그러니까 임명권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내려놓았다. 이제는 그러면 누구의 차례냐? 검찰의 차례다. 검찰이 예.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기득권을 이제는 그 검찰 개혁에 따라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더 큰 이 뭡니까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아마도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수사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그마지만 그러나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아주 분명한 위법적인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소는 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아직은 그러니까 청와대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라도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 과연 이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 해도 임명이 된다 해도 앞서 뭐 13일 뭐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그러한 사태가 반복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금 뭐 또 검찰 하나, 수사가 변수로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혹시나 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격 임명을 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추석 연휴가 뒤에 이제 있기 때문에 마냥 결정을 미룰 수도 없는 이런 부분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석 연휴가 있기 예. 때문에 보류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예. 그렇게 할 것, 그게 그동안의 문법, 우리가 얘기하는 국정운영의 문법이었었던. 엄밀하게 따지면 참아요. 이번 추석 민심에 어떤 일이 오고 갈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날 거라고 좀 보거든요. 더 나가서 지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거꾸로 갔었으면은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서 이제는 검찰이 검찰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칼을 검찰에 줄 수 있었던 거죠.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지금 소환을 부르고 있는 예. 야당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칼을 휘두르려 하더라도 예. 야당이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야당이 웃고 여당이 비난했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야당이 울고 여당이 웃을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다가 대통령이 7월 25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좀 반대 방향으로 나오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말과 실제 실천하는 거는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는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은 오히려 더 민심이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좀 봅니다. 어쨌든 이제 추석 연휴가 되면은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 얘기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임명 제가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앞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고요. 한국당에서는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이런 논평까지 나왔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담합니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는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권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야당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대표 혹시 정기국회 전면 거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가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 임명 제가 결정을 전화 인선상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결국 30분에 이미 엠바고 풀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범야권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투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일정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일정과 연계시켜서 투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정대로 하되 가능한 국회 내에서의 의지들을 담아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투쟁으로 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해임 건의안이랑 국정조사 특검은 지금 바로 추진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야당 지도자 오늘 만나실 때 있으신가요? 그것도 감안해서 연락을 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네.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냐 이런 얘기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범야권의 뜻을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앞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뭐 공언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예. 공언한 것처럼 일단은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뭐 표 분석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지금 뭐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고 예. 아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간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 국회라는 무대 자체를 완전히 걷어차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고 야당의 무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온건하게 그러니까 이게 원내에서만 투쟁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주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니까 장애 집회도 하겠죠. 소위 예. 말해서 원내에 이 지금 병행 투쟁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 와중에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정체라는 겁니다. 왜 그럼 지지율이 정체겠습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 지금 조국 이 후보자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서 사실 득점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공방 자체를 너무 정쟁적인 차원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장제원 의원 아들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희들도 과연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따져 물을 이 저 뭡니까 그 자격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자유한국당의 나름대로 이 보수의 혁신, 이 내부의 쇄신이 안 됐다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와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갖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보수 야당은 반성하고 투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정상적이라면 올라야 되는데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켜봤을 때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회에 관련돼서 자유한국당 야당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 문제라든지 증인에 대한 문제가 채택이 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도덕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거꾸로 물어봅니다. 예. 조금 전에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청문회에서 의혹을 명쾌히 해명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거 사람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이지 자유한국당 문제가 결국은 잘못된 행태에 의해서 지지율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픈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조국의 사태의 본질이 돼서는 안 네.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도층을 포함해서 가장 힘은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오늘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중도층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참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진보와 보수가 대립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국정운영에 키를 쥐고 있는 예. 이 중도층이 이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도 잘못됐고 보수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보는 대위기를 맞이한 거고 보수도 마찬가지로 네. 이것을 그냥 투쟁만 한다고 해서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다. 뭔가 새로운 대안과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오산일 수도 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언론에서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청문회. 아니 지금 의혹과 관련된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무슨 또 결정적인 한 방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여당은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공격하는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청문회. 여당이 검증을 해야죠. 네. 여당도 그래야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는 것이지 여당은 무조건 여권에라고 해서 후보를 옹호하는 게 검증이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금태섭 의원이 상당히 용기 있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한 거.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여당 의원도 동참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했을 때
그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기준은 사라지고 오로지 조국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니까 도대체 저런 청문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이 피로감이 예. 있으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여지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히 네네. 높았던 상황인데요. 의혹 관련해서는 결국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 중에서 이 정기국회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앞으로 국회 상황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까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바른미래당은 국회 일정하고 연결시킬 생각은 없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원내 병행 투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해진 국회 일정 말고 지금 국정조사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아마 특별검사를 아마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거고요. 이 상황에서 상당히 아마 전국 주도권을 잡고 상당히 옥신각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그러니까 정규국회 관련해서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내년 예산 문제를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 지금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전국을 거머쥐고 갈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 한도 그러니까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가 안 될 경우는 정부가 제출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아마 그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자체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계산 셈법으로 봤을 때는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상당히 전국의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호기를 만났다고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줬던 야당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이 야당의 득점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자체 선행되는 나름대로 자체의 뭡니까 일종의 이 자세 전환이라든지 이 한 번쯤은 자신들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한국당은 뭐 의원총회 열고 청와대 앞에서 규탄 대회도 열겠다고 하고 전 의원에 대해서 좀 비상 대위령까지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석에도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뭐 탄핵 하야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에게 연휴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 기간에도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중앙에서도 또 각 지역에서도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이것은 정치 게임 논리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국당에서 생명을 걸고 조국을 내놔라 하는 거고 조국이 무너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또 다른 돌격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심지어 뭐 탄핵 이런 얘기도 하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많은데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대통령의 임명 권한 남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그 하야 투쟁까지도 우리가 벌려야 된다라고. 예.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뭐 얘기한 건 이겁니다. 요지는 만약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게 되면 네, 그 조국 후보자를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대통령도 무너진다라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제가 정치 구단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맞았습니다. 맞았지만 오늘. 지금 예. 제가 여건이 오판하고 있는 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것이 야권 대통합에 상당한 명분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이 허약한 보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저렇게 보수가 갈라지고 찢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보수는 투쟁을 할 때 동력을 잃어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동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꾸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든 간에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보수 통합의 물꼬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추석에서 민심에서 가장 큰 거는 야당이요. 절대적으로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내년도 총선이 없다고 한다면 야권이 분열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바로 이제 총선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야권이 결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나가서 이거 지금 국정조사 문제라든지 해임 문제라든지 더 하나 보십시오. 만약에 네. 국정감사를 한다면 법무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누가 나옵니까? 조국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또 나와야 되죠. 네, 안 나올 나올 수밖에 수가 없죠. 없는 예. 입장인데 더 나가서 제가 흥미로운 건 이거였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던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 검찰청 감사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예. 정권에 있어서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드는 야당이 훨씬 많아졌다. 다양한 카드를 통해서 결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정의당이 실질적으로 데스노트를 포기한 것이 이번 결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좀 예. 보는데 저는 민심이 흐름이 정의당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추석 민심 끝나고 여론조사를 보면서 잘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이번 결정이 보수 야권의 대통합을 일으키는 어떤 명분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여론의 중요한 부분은 수사에서 어떤 사항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별 의혹 없이 끝나느냐 이 네.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그런데 이례 없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쟁점 지금 정치 검찰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례 없는 지금 청와대 여당과 검찰의 충돌 양상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이 여러 가지 얘기들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반응은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 검찰이다 비판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칭찬하고 있죠. 소환 한 번 안 하고 기소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소환 없이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고 청문회 일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건너뛴 데다 본인이 아닌 주변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총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직에서 미투 운동을 일으켰던 서지현 검사는 SNS 게시글을 통해 이례적인 절차만 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서 정치 검찰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고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극명히 엇갈렸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검사가 20명 넘게 달라붙어서 기소한 내용이 사문서 위조라는 것도 매우 놀랍습니다. 투명하게 자신들의 의관을 정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면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하듯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범죄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냥개 성향의 그런 검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 주변의 그 범죄 냄새는 아주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가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네. 그리고 특수부까지 동원이 된 이례적인 큰 규모의 이 수사진이 동원되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정치 검찰로 보는 이런 시각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장고 끝에 오늘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그 아마 이 지금 이 결정하는데 오늘 오전에 전해진 뉴스도 저는 좀 작용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했던 펀드의 운용사 대표와 예. 그리고 조국 펀드가 지금 투자한 회사의 지금 대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 혐의를 들여다봤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아마 법률 전문가인 대통령이 눈에 봤을 때는 결정적인 뭐 지금 한 방은 아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자체가 사실 대통령이 지금 장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진짜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 가족의 펀드의 운용사 대표를 지금 그러니까 이 법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아, 이것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의 인사권에 대해서 진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소지가 분명히 예.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이 검찰의 행태를 본다고 한다면 말이죠. 사실은 지금 이것이 검찰이 인지한 수사가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이 고발 사건 같은 경우를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지금은 이제 대검의 중수부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과거로 치면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한 셈인데 이러한 이 아주 엘리트 검사들을 총동원해 하다시피 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소위 말해서 튼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장관을 자신들의 손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조국 후보자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사실은 국민 전환이 이뤄질 뻔한 순간순간마다 그때 뭐 압수수색을 들어간다든지 또 이 청문회가 아주 좀 무난히 끝나려고 할 때 또 전격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 자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정치 간섭이다, 개입이다. 일종의 검찰이 그러면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그것은 가장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막음으로써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아마 여권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반대 측에서 보면은 또 혐의가 보이는데 이걸 그럼 수사를 안 하느냐? 거꾸로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국정운영 책임자가 어떠한 중요한 정치 결정이든 인사 결정이든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는 결정 전에 당연히 그러한 중요한 거를 제공을 해줘야죠. 그게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입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조국 장관 아내에 대한 기소 그리고 지금 펀드 매니저에 관련돼서 구속영장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한 거죠. 계속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정확한 정보를 일단은 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치 개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동안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있었던 모든 검찰은 다 정치검찰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이 자기가 취해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하튼 간에 대통령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충실하게 얘기했다면 만약에 이게 정치 개입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을 경질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디 감히 청와대 비서관이 자기 SNS에다가 검찰에다가 미친 늑대 같은 식으로 그런 것이 더 나쁜 것이지 어떻게 검찰의 그런 부분 속에서 검찰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많은 국민들한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자꾸만 장관이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검찰에 무슨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논리가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을 임명했을 때 야당이 무슨 혐의가 보인다고 그랬을 때 고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만약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나 야당 쪽에서 뭔가에 조금 드러나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고발할 경우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검찰이 다 수사를 해야 되느냐 수사를 실질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면 대통령 이 사건 자체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윤석열 총장의 임명식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중함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그러한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대로 지금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으로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검찰이 이 지금 나름대로 자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저는 사실 국회 청문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이런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자체는 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수사 상황만 좀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단독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앞서 지금 오늘 첫 구속영장도 청구된데 사모펀드 관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 이런 오늘 한 언론의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보십니까? 부분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조국 장관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블라인드 펀드였고 결국은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펀드 운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점점 진실에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 조국 장관한테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가족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펀드가 누가 투자되는지를 모르는 건데 지금 가족 펀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블라인드 펀드입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투자 대상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 정관에 의하면 분기별로 어느 대상에다 투자했다는 거를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특정 언론에 있어서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문이 경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있어서 오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이 된다면 빨리 오천 조카가 와서 종용을 해야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자기는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뭐 의혹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오히려 바깥에 나가게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그 언론에서 보도된 이 부분 그 정 교수가 실질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악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한 하나의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딸의 입시 관련 문제가 조금 더 빨리 수사가 되는 듯하지만 사모펀드를 검찰이 이쪽을 좀 들여다보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뭐 조국 후보자가 알았냐 몰랐냐 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배우자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 결정적인 혐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위법 여부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마 위법 여부 지금 당장 그러니까 딸의 그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기소가 되어 있지만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지금 투자한 이 지금 이 주체인 그 조국 후보자 가족과 그리고 투자 운용사 간에 이민 계약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배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불법 행위의 한 당사자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기는 사실은 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청와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겠죠. 충분히.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영장 청구가 됐는데 아마 빠르면 한 이틀 뒤에는 아마 이 영장 발부 여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또 의혹과 시비와 상당한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혐의가 입증된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배우자의 위법 행위가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저는 당면할 수 있지 않을까는 봅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지금 헌정사상 현직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국무위원 자격을 달고 검찰에 출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특히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지금 부인 혐의와 관련해서 만약 검찰에 출두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지금 또 하나 주목을 받는 의혹이 이제 표창장 관련인데요. 청문회 이후에도 이 부분이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상장과 정치권에 유출된 상장 그리고 원본까지 지금 모두 달라서 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 정치권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가지고 있는 그 동양대학교 지금 위조됐다고 보는 그 표창장, 그 원본 사진 박지원 의원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 씨 측에 이 원본 사진 달라고 하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권력에 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국 후보나 따님에게서 입수한 것도 아니고요. 검찰은 흑백 표창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입수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건 밝힐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김학의 동영상도 제가 검찰보다 먼저 입수했지만은 그거 왜 입수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표창장은 분명히 있고 동양대 의전원 입학할 때 이제 첨부를 해서 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검찰에서 확보한 거는 흑백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내가 갖고 있다 한 거는 또 칼라본이고 검찰이나 조국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입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저는 두 가지 면을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대체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기소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공소장에 의하면은 딸이 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검찰 공소장에.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그건 더 사태가 더 심각한 거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두 번째가 만약에 봉사 활동을 했다 한다면 이제는 이제 표창장에 대한 진입은 논란인데 검찰이 갖고 있는 거는 분명히 흑백인데 박지원 의원은 책임을 져야 돼요. 마치 청문회 나와서 이것이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흑백이라고 얘기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후보자나 딸이나 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엄청나게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그렇지 않고 또 그 부분을 슬쩍 빠져나가가지고서 이렇게 가져가서 현란하게 본인은 정치 구단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치 구단은 YSDJ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정치 구단인 양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진솔하게 어떻게 해서 입수를 했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죠. 또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의정활동 차원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박지원 의원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마라.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표창장과 관련돼서 박지원 의원이 명쾌하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인수했는지를 말해줘야지 그냥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좀 봅니다. 관련 그 칼라 복사본이 이제 여당 의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요. 근데 표창장 관련해서 뭐 동양대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표창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훈 교수님? 저도 좀 상당히 좀 판단이 상당히 조금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동양대가 이야기했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딸,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의 그 표창장 자체가 이 동양대학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장의 그런 양식과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동양대학교의 각 그 예를 들면 무슨 영재센터라든지 각 기관별로 또 만들어내는 그런 또 표창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자체가 다르다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표창장을 상신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로부터 메일을 받을 때 그때 총장 직인을 파일로 받은 것이 있다. 그렇다는 것이지 그걸 갖고 이용해서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정경심 교수가 사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에
먼저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거 딴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정권회사 펀드 매니저에게 그 차에다가 그걸 보관해놨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일부 보도에 보면 그때 당시 그 동양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 갈 때 10분 사이에 들고 날고 하면서 이 복장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지금 아직까지 해명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분 사이에 왜 그런 완전히 딴 사람처럼 이 복장을 바꿉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짧게요. 거는요. 그러면 총장한테 전화하지 말아야죠.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나온 내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총장이 위임해줬다고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실제로 보면은 지금 교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또 최 총장을 신문하면서 같이 그 부분이 여러 면에서 좀 의혹스럽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임명은 제가 됐고 검찰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당분간도 아마 이 뉴스가 뉴스의 중심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